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 매주 금요일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슈를 정리하는 키워드 오브 뉴스로 진행하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락가락입니다. 오락가락. 그렇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의 갈짓자 행보,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나갈 생각 없다고 하다가 출마한다고 하다가 다시 불출마. 그렇죠. 그저께는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어제는 출마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또 불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아침까지는 출마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불출마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럼 박종진 예비 후보가 드디어 예비 떼고 후보가 되는 거죠? 이 바른미래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이 박종진 후보를 공천하기로 드디어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박종진 후보는 또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라면서 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가 오락가락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으로 밝히기로는 애초에는 뭔가 이제 당과 지방선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와 박주선 최고위원의 또 간곡한 어떤 설득이 있어서 나서기로 했던 건데, 오히려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분열의 위기가 돼서 난 출마를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안철수계, 유승민계 갈등만 더 부각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손학규 전 의원 본인도 이제 기자들에게 뭐 그제는 불출마, 어제는 출마, 오늘은 불출마,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죠?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웃기죠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아침에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뭐 손학규 전 의원은 언제나 혼자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항상 똥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우스운 모양새로 이렇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정치판의 오락가락, 이게 또 하루 이틀이 아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해 보이는 오락가락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표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재명 후보 막말 논란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이 이재명 후보 막말이 나오는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논란이 또 확산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또 신문 광고를 통해서요, 이른바 해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이걸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 문제, 이것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여당 지지자들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서명을 한 1만 명 정도의 이제 서명을 받아서 당 지도부에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이재명 후보 찍을 바에는 남경필 찍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좀 오락가락 표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확실한 뭐 우위를 보이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남경필 지사와 격차가 좀 소폭 줄어든 그런 상황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런 논란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이렇게 뭐 막말 이런 걸 막 공격한 남경필 후보 측이 역풍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어떤 확장력, 이런 것에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또 남경필 지사는 소장파 이런 입장에서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거는 또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도지사 하면서도 민주당과 연정 추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합리적인 면모를 또 보여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전략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오락가락이다, 실망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락가락이었고, 두 번째는요? 월급으로 잡아왔습니다. 월급?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이죠? 그렇죠. 이 월급이라는 거,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수령하는 모든 임금을 부르는 단어인데, 국회 환노위가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의결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결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그리고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초과 기준이라는 거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낮아지게 돼서 2024년부터는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노동계가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죠. 민주노총은 뭐 당장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상태고요. 28일 본회의에 이 개정안이 그대로 상정이 되면 이 당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총파업을 벌이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한 상황이고요. 또 한국노총 소속의 최저임금 위원들도 뭐 전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한 정의당은 지금 날치기다라면서 또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강력한 노동계의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는 일부의 사례 이것을 좀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해보는 그런 상황은 피하려고 한 어떤 절충안이다라는 게 국회 환노위원들의 설명인데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펴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반론도 소개해 주세요. 일단 국회 주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 등의 주장은 정기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뭐 다수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복리후생비라는 것도 식대라든지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이 취업 규칙을 바꿔서 명절 때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 상여금으로 만들어서 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주는 상여금을 정기 상여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이 노동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는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사업주가 총액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상여금의 지급 방식만 바꾸는 거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로 해서 노동자 의견 청취만 하면 되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아, 요거까지 딱 포함을 시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초에 정기 상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통상임금을 축소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출을 좀 아끼려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왜곡이 핵심이다. 이런 지적도 한쪽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방금 통상임금을 또 지적했는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계가 이번에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받아들이고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을 원래 이제 정부 계획대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예.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라도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또 내린 바 있어 이게 지금 논란 중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식의 맹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제 경계심을 노동계는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요즘에 이제 경제 위기론 이런 것들이 쭉 제기가 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론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이제 감정도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준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 정부가 지키느냐 이 문제로 보는 셈이어서 이게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사 갈등 심화되겠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노정 갈등까지 말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카메라로 골라와 봤습니다. 카메라. 그렇습니다. 몰카? 그렇습니다. 오늘 가수 문문이 지난 이제 2016년 8월에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집행유예 2년 받은 그런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화제가 되고 소속사는 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어제는 송파구청의 기간제 직원인 30대 남성이 몰카 촬영을 하다 체포가 됐는데 휴대폰에서 무려 6,000장의 몰카 사진이 나왔다. 어이구.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들 몰카를 찍는 걸까요? 좀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인 또 병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음란 사이트 등에 판매할 이런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몰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이게 정말 사회에 만연하다. 이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인터넷 곳곳을 보면은 여성이 어떤 뭐 화면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이걸 다 음란물의 일종으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발견될 정도이니까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좀 크게 논란이 되는 그 유튜버나 모델 그 비공개 사진 유출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피해자가 한 5명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6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지금 실질적인 피해자는 한 100여 명 정도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이구.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정도 되면 이게 조직적 범죄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공개 촬영으로 사실상의 이제 음란물을 생산한 것이고 이것을 성인 사이트에 팔아 넘긴 후에 이른바 또 특정 사이버 장의사의 삭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범죄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촬영하는 쪽하고 성인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또 없애주는 사이버 장의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유착 관계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비공개 출사에 응한 이른바 모델들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좀 연예인 지망생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장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제 이런 구조에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여성이 이중상중으로 대상화되고 또 착취당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여성이 우리 사회를 성적 대상이 아니면 아이 낳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한 아이 낳는 기계 얘기는 그게 낙태죄 거기에 나왔던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법무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서술한 변론 요지서를 CBS 노컷뉴스가 보도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네. 법무부는 애초에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의 논리를 반박하려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순한 어떤 서술이라는 거는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이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임신과 출산의 책임은 지금 여성에게 다 전가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나누는 장치는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 이 몰카 만연 현상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